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한국 기자가 대형 사고를 쳤어요. 기사를 하나 썼는데 거기에 대놓고 아이리 칸나는 헤비다 이런 식으로 박아 넣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사 내용 보면 버추얼 아이돌 헤비 컴백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기사 내용에 아이리 칸나가 헤비라고 진짜 대놓고 적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죠. 자, 일단 기사 내용 한번 봅시다. 성대 힘 좋고 소리 구사 전반이 탁월하다. 하이와 파워는 물론 노련한 가격 조절, 어마어마하게 빨아주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야, 기사 내용을 보자라 장난 아닙니다. 자, 뭐 늘을 선공개했다. 늘은 이제 데뷔곡 이름이죠. 늘은 공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18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심각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헤비는 이전에 영궁의 황녀로서 지식과 시야를 넓히기 위해 영궁 생활을 뒤로하고 지구에 오게 된 아이리 칸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와, 미쳤죠? 야, 그러면서 잠시 휴식기를 갖고 이번에 헤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컴백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뱀처럼 강하게 살아가고 싶어서 헤비란 이름으로 바꾼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이 기사 보면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단 말이야. 왜? 버튜버의 아랫사람은 없잖아. 그쵸? 이 버튜버 시청자들, 버튜버 팬덤은 이 기사가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쵸? 헤비는 칸나가 아니니까. 맞잖아. 저렇게 대놓고 헤비는 칸나다 라고 말하면 안 돼. 저런 거는 나 같은 레카충이나 하는 거지. 어디 기자가 감히 저런 내용을 다루는 거야. 저들은 뭐 먹고 살라고. 맞아 아니야. 야, 이제 뭐 온천지에서 조는 밥그릇을 탐내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죠. 미치겠다니까. 그렇죠. 자, 일단 요거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헤비는 칸나가 아닙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라고 생각이 들잖아. 들어봐. 자, 일단 아이리 칸나라는 버튜버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버튜버 캐릭터의 목소리를 담당한 성우 역할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헤비입니다. 그쵸? 근데 이 버튜버라는 거는 성우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리 칸나는 아이리 칸나지 성우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을 안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이리 칸나는 헤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리 칸나는 스텔라이브의 직접 제작권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랑 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헤비는 더 이상 아이리 칸나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가 아이리 칸나라고 활동을 했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런데 대놓고 기사에서 아이리 칸나가 헤비다 이렇게 박아버려 가지고 이거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기사가 나온 거다 이거죠. 그쵸? 진짜 K손이 꿈꾸던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버튜버 방송을 좀 본 사람들은 재밌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지금 터져버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과연 기사가 그냥 기자가 급발진한 건지 아니면은 대놓고 헤비가 시비를 거는 건지. 그쵸? 왜 시비를 건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일단 신인 가수가 데뷔를 할 때 요런 기사가 뜨잖아. 이런 기사들은 대부분이 홍보 기사예요.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기자한테 돈을 주고 써달라고 하는 홍보 기사란 말이야. 아니면은 그냥 뭐 신인이 데뷔했다고 해가지고 기사가 안 떠요.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클릭도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소속사에서 돈 주고 내는 기사라고. 그쵸? 그리고 홍보 기사는 소속사에서 아예 템플릿 아니면 양식 아니면 기사 전문을 다 써가지고 이대로 올려주세요, 이대로 기사를 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해봤으니까. 그쵸? 때문에 아이리 칸나로 활동하던 헤비라는 이 멘트는 무조건 소속사에서 적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달라고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물론 기사 쓴 기자가 비늘이라서 급발진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인 가수의
홍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가지고 소속사에서 돈 내고 낸 기사라면 이거는 진짜로 3Y랑 김계란이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헤비도 마찬가지지. 헤비랑 3Y랑 김계란이 짜고 이제 강지 쭉박 날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다니까. 그렇죠? 자, 결국 이 기사를 쓴 조 기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좌표 찍히고 공격당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견 애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이리칸나는 헤비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사실 확인하고 적는 겁니까? 이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메일을 보내고 있다니까. 그쵸? 일단 왜 조 기자가 공격을 나가냐면 스텔라이브라는 회사는 공식적으로 헤비가 아이리칸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헤비가 아이리칸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를 원치도 않고 허가한 적도 없어. 금지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칸나는 지금 칸나가 아니죠. 헤비는 지금 자기가 아이리칸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기사가 그냥 그렇게 나버렸다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골 때리게 돌아가고 있어요. 강 사장은 아이리칸나가 헤비로 인식되는 게 싫어가지고 카페에서 대놓고 헤비 이야기도 금지시키고 애들 입단속시키고 있었는데 기자가 그냥 기사를 이딴 식으로 내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강지가 저런 식으로 헤비 이야기를 못하게 막으니까 이제 스텔견 내에서도 여론이 헤비를 배신자로 보고 헤비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굉장히 득세를 했단 말이야. 비너리들은 이제 스텔라이브 내에서 힘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다 나와가지고 그냥 뱀뱀이가 됐어. 더 이상 스텔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덩어리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야. 자신들의 존재를 어필할 수가 없게 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 다 뱀뱀이로 가버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스텔라이브에서는 아이리칸나가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헤비가 아이리칸나라는 걸 어필하는 걸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을 거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요 기자는 어마어마하게 공격받고 이제 스텔라이브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가지고 기사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신나 보인다고? 신나 보이는 게 아니라 개 신나. 자, 그런데 이 조 기자는 요 사건에 관해 가지고 이해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참고로 조선누룽지 기자 아닙니다. 다른 조씨야. 나랑 똑같은 조씨긴 한데 제가 아닙니다. 제가 쓴 기사 아니에요. 자, 일단 조 기자는 당연히 버튜버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아이리칸나가 헤비 맞는데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냐, 어리둥절할 거란 말이야. 그쵸? 진짜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이리칸나를 연기한 성우가 헤비가 맞으니까 아내 사람이 똑같잖아. 그러면 헤비가 이름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리칸나는 아바타고 부캐고 헤비가 아내 사람이니까 그냥 예명을 바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주체를 아내 사람, 실존하는 사람으로 본단 말이야. 일반인인 거죠. 우리는 아이리칸나 따로 헤비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두 개를 합쳐서 보는 데다가 실제 아내 사람,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 진짜라고만 믿는 거야. 다른 건 그냥 다 가명이고 닉네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리칸나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헤비로 활동하니까 활동 예명을 바꾼 거구나. 자기 혼자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지금 신인 가수로 데뷔한 헤비는 옛날에 아이리칸나라는 버튜버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예명을 바꿔서 헤비라는 이름으로 가수합니다. 이렇게 기사를 내버렸다 이거죠. 자, 일단 헤비는 아이리칸나로서의 활동 언급해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일단 요거에 관해 가지고는 진짜 버튜버의 본토인 일본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민감한 사안이야. 그쵸? 자, 일단 칸나로 헤비가 활동을 했었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맞잖아. 근데 활동 당시에 계약을 할 때 버튜버의 아내 사람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야. 네가 나중에 이 활동을 그만두더라도 어디 가서 이거 활동했다고 말하면 안 돼 라고 비밀 유지 조항에 사인을 하고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그쵸? 버튜버는 일반적으로 이런 계약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밀 유지 조항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헤비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아이리 칸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언급했다가는 비밀유지 조항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거나 고소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평등 조약이고 불법적인 계약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왜?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거는 내 이력서에 한 줄 두가는 커리어잖아.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불법적인 일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일했다는 거를 왜 말하면 안 돼? 내가 어떤 회사 다녔다고 왜 말을 못하냐고. 맞아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관해 가지고 일본에서도 말이 많이 나와요. 이 개인의 자유 아니냐, 왜 이런 것도 말 못하게 하냐, 요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 편에 써가지고 계약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요런 이제 계약은 당연히 지켜줘야 되지만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고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계약이면 법적으로 무효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버튜버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걸 어디 가서 말 못한다는 거는 나의 개인적인 자유,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거를 인권 침해로 볼 수가 있냐, 요런 내용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된 내용이다 이거예요. 자, 일단 요거에 관해 가지고 대표적인 사건들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키류코코랑 케이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일단 이 문제가 가장 크게 여론의 이야기가 나왔던 게 바로 이 키류코코랑 케이손 이야기입니다. 일단 키류코코 같은 경우에는 호로라이브라는 일본 회사에서 활동을 하다가 하나의 중국 사태 때문에 해고를 당한 친구예요. 사실상 쫓겨났어요. 그때 뭐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제 호로라이브가 중국에 진출이 되어 있었는데 키류코코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내 방송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나 하면서 유튜브 통계를 딱 열었다가 대만에서도 내 방송 많이 보네 이랬다가 중국 애들이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사과해라 이랬는데 사과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호로라이브가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호로라이브에서 그만뒀거든, 키류코코가. 그런 다음에 이제 K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키류코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놓고 키류코코란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내가 어떤 버튜버로 활동했었다는 사실을 왜 말할 수 없냐, 이거는 부당하다 이러면서 대놓고 저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일본 기자랑 인터뷰도 하면서 대기업 소속 버튜버로 활동했었던 K손이라고 그냥 호로라이브라고 이름만 말 안 했지 그냥 말했어요. 그쵸? 게다가 여기 기사에 상장회사라는 내용도 들어갔던가? 그냥 누가 봐도 호로라이브가 티날 정도로 대놓고 깠다니까. 버튜버 회사인데 상장되는 회사 2개밖에 없습니다. 호로 아니면 이지거든. 근데 진짜 이제 K손이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대놓고 저격을 했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기사 내용에서는 이제 왜 버튜버가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활동하고 싶은데도 외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타인에 의해 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버튜버 업계는 잘못됐다, 변화돼야 된다 이러면서 대놓고 저격을 했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우라루시아랑 미케네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우라루시아는 사고를 쳐가지고 대놓고 잘렸어요. 그냥 해고당했습니다. 근데 얘는 억울하다고 비밀 유지 조항이고 나발이고 내가 우라루시아가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죠? 고소가 두렵지 않은 거야. 그쵸? 그런 다음에 뜬금없이 이후 호로라이브랑 이야기를 나눴고, 호로라이브가 자기들이 잘못을 했다,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으로 날 해고시켰다는 걸 인정을 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 이러면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다면서 트위터에다가 공식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야. 호로라이브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을까? 그러면 루시아가 복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호로라이브한테 따지니까 호로라이브가 공식 성명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공식 발표는 다른 데서 보지 말고 우리 공식 홈페이지랑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만 확인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라루시아 미친 애가 미케네코가 말했던 거 다 개구라라는 거야. 진짜 미친 애죠. 그래가지고 이후에 호로라이브 법무팀한테 뭐 내용 증명이라도 받았는지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미케네코가 자기가 우라루시아라고 직접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이거죠. 자, 그 외에도 이제 미라의 아카리랑 페페론치노의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미라의 아카리가 버튜버 4천왕으로 불렸던 굉장히
고대의 버튜버 중 한 명입니다. 가장 유명했던 버튜버 중 한 명이고 회사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활동을 종료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니 뮤직의 버튜버인 페페론치노로 환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 중인데 이 데뷔 당시에 소니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가지고 대형 트레일러를 이제 도쿄 시내 막 신주쿠 막 이런 데 막 달리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대형 트레일러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홍보가 막 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유명한 버튜버 4천왕이 돌아온다 이러면서 막 홍보 영상을 띄웠단 말이야. 근데 버튜버 4천왕이라고 하면 버튜버 방송을 좀 본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야. 미라의 아카리라는 거. 직접적으로 미라의 아카리의 환생이라고 말만 안 했지. 목소리도 똑같고 대놓고 버튜버 4천왕이라고 했으면 그냥 대놓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라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소니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때려버리니까 미라의 아카리가 그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쳐웃으면서 내가 시킨 거 아니다. 소니에서 마음대로 한 거다. 근데 뭐 소니가 알아서 하겠지. 난 모르겠다.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뭐 실제로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뭐 직접적으로 언급도 안 했겠다. 소니가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 글로벌 대기업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라의 아카리의 소속사는 굉장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미라의 아카리가 환생을 해가지고 자기가 버튜버 4천왕이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인해 가지고 뭐 고소하고 이럴 능력이 안 돼요. 소니 법무팀이랑 붙으면 소니가 무조건 100% 승리한다고 내가 봐도 내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장담할게. 무조건 소니가 이긴다고 봐. 그러니까 소니 입장에서는 요거에 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페페론치노는 과거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었는지 언급할 자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갈 거란 말이야. 결과는 붙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하에 소니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때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붙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소니한테 기가 눌려가지고 미라의 아카리 소속사는 이제 깝치지도 못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었었다 이거죠. 자, 게다가 소니 같은 경우에는 버튜버 아랫사람의 권리를 지지를 합니다. 키류 코코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었죠. 키류 코코가 버튜버 아랫사람의 권리를 지켜달라. 버튜버의 권리는 회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키류 코코가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키류 코코의 주장을 소니랑 V쇼조는 그래 네 말이 맞다. 버튜버의 권리는 버튜버 아랫사람이 갖고 있어야지. 이러면서 소니랑 V쇼조는 버튜버 아랫사람한테 권리를 다 넘겨줍니다. 지들이 돈 내고 버튜버 모델링을 만들고 지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더라도 아랫사람한테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소니는 한 1년 정도 활동하면 버튜버 아랫사람한테 권리 일정 부분을 넘겨주고 V쇼조는 그냥 100% 다 줘요. 그래가지고 V쇼조 같은 경우에는 그만둘 때 애들이 다 모델링 갖고 나갑니다. 채널도 갖고 나가고. 그리고 이 V쇼조가 가장 크게 당한 게 미케네코를 데뷔를 시켰다가 미케네코가 태업하면서 제대로 방송도 안 하고 나 그만둘래 이래가지고 아메미야 나즈나 모델링을 그대로 갖고 나간 적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V쇼조는 아메미야 나즈나 미케네코 때문에 이 권리 인정한 거에 관해 가지고 크게 후회할 겁니다. 그쵸?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일본에서 이런 버튜버 아랫사람과 회사 간에 이제 권리의 다툼이 있어. 그쵸?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스텔라에브랑 헤이비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일단은 헤이비에 관련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그쵸? 이런 기사를 만약에 헤이비의 소속사가 주도하에 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스텔라이브랑 싸우자는 소리거든. 근데 이 기사를 헤이비의 의향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중요해. 그러니까 솔직히 칸나랑 강지랑 싸워가지고 칸나가 그만두고 헤이비로 개인세 데뷔한 거잖아. 그쵸? 이 과정에서 헤이비가 3Y라는 소속사랑 김계란이랑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니야.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만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상담 과정에서 분명히 자기가 스텔라이브를 왜 그만뒀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을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불화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기사를 낼 때 요 부분에 관해가지고 언급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거죠. 실제로 3Y 같은 경우에는 이 에블리스 초키를 스텔라이브한테 뺏겼어요. 그 당시 스텔라이브가 초키를 데뷔를 시키면서 했던 말이 자기는 소속사 있는 애는 안 건든다. 소속사가 없는 아무런 문제 없는 애를 데뷔를 시킨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 말 듣고 3Y가 얼마나 개빡쳤겠어. 네가 꼬셔가지고 우리 회사 소속으로 활동하던 애 빼간 거잖아. 그런 말이 목구녕까지 쳐올랐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3Y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번에 잘 됐다. 헤비 우리 소속사로 데리고 와가지고 기사를 낸 거야. 기사 내가지고 아이리 칸나로 활동하던 헤비다! 이래 버린 거야. 야, 나는 실제로 3Y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냈다고 해도 무죄라고 생각해. 당한 게 있잖아. 나는 내가 처맞은 게 있으니까 죽방을 날릴 정의가 있는 거야. 정당한 대응이었다. 그쵸? 정당방위죠. 실제로 이렇게 뭐 헤비가 주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달라. 그래서 헤비, 3Y, 김계란이 합심해가지고 지금 기사를 낸 거라면 이거는 한판 붙어도 해볼만 해요. 그렇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스텔라이브가 버튜버의 아내 사람은 없다. 아이리 칸나로 활동한 거는 비공개여야 한다. 너는 어디 가서 아이리 칸나로 활동했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라고 그런 주장을 법정에서 하잖아. 그러면 요게 안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붙어볼 만합니다. 3Y에 들어간다고가 아니라 이미 들어갔다니까. 자, 일단 헤비는 칸나가 맞죠. 근데 왜 그걸 못 밝히냐. 그쵸? 일단은 스텔라이브 입장에서는 버튜버의 아내 사람은 없어가지고 비공개로 활동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만뒀지만은 그만둔 다음에도 버튜버 누구누구로 활동했었다고 밝히면 안 된다 라고 법정에서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판사가 그 말을 이해를 하겠냐고. 그쵸? 판사 입장에서는 그게 뭔 소린데 십더가라는 소리가 목구멍에 차오른다니까. 왜 버튜버의 아래 사람은 없어요? 아래 사람이 직접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AI가 연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실제 사람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연기를 했었는데 왜 그게 없던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일했던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법정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법정을 모독하는 겁니까? 기만 행위를 하는 것일 거예요. 법정을 기만하는 행위를 발언을 그만두십시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로 법정 싸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텔라이브는 비밀 유지 조항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거고, 이제 뭐 3Y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개인의 인권이고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도는 밝힐 자유가 있다. 어차피 그만뒀는데 라는 주장을 펼칠 거다 이거죠. 누가 이길지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실제로 법정에서 다툼을 하는 그까지 간 적이 없거든. 일본에도 간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도 이걸로 맞붙은 적이 없고 한국에서도 맞붙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재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작 버튜버로 활동했었다는 거를 밝히는 게 뭐 엄청나게 큰 문제냐. 그거를 못 밝힌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인권 침해까지 가냐. 이게 쟁점이라니까. 그쵸? 자, 그런데 비밀 유지 조항에 사인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었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그 비밀 유지 조항을 어기는 게 된단 말이야. 내가 아이리 칸나라고 밝히면. 그쵸? 근데 기사가 이미 떴어. 그러면 뭐야? 계약이 위반인데 계약 비밀 유지 조항을 어긴 건데도 그거 감안하고 선빵을 때린 거란 말이야. 그쵸? 기사로 낼 정도면 그냥 대놓고 싸우겠다는 소리예요. 그쵸? 뭐 기사가 잘못 올라온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홍보용 기사가 아니라 진짜로 기사가 자기가 비늘이라서 신나게 기사를 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정보도 항의 받고 기사가 수정이 되거나 내려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싸우자고 선빵을 날리는 거라면 일단 요게 또 재판에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재판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게 쟁점이 뭐냐면은 이게 비밀 유지 조항이 걸릴 만큼 회사의 어마어마한 기밀에 해당되냐 안 되냐가 또 쟁점이 될 거란 말이야. 실제로 비밀 유지 조항이 걸리는 이제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야. 뭐 반도체라든지 삼성, SK, LG 요런 것들은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갈 때 비밀 유지 조항 뭐 이래가지고 뭐 동종업계 뭐 몇 년 또 2년 3년 동안은 이제 이직 금지라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스텔라이브의 아이리 칸나로서 활동했었다는 그 사실이 이게 어마어마한 기밀이야. 이거를 밝힌다고 해가지고 퇴사 후에 밝힌다고 해가지고 스텔라이브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밀이냐고.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 가지고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법정이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로 법정에서 붙어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실이 밝혀지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스텔라이브가 어마어마한 업무에 지장이 오고 타격을 입는다며 비밀 유지 조항을 지키지 못한 칸나가 잘못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사실 밝히더라도 별 문제가 없거든. 당연히 헤이비 입장에서 내가 과거에 아이리 칸나라는 거 공식적으로 밝힐 수가 있게 되면 자기 활동에는 이득이 되겠지만은 스텔라이브 입장에서는 이득이 없어.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손실이냐 이러면 손실이긴 손실인데 그거를 숫자로 입증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물론 스텔라이브의 이제 비공식적인 자원을 헤이비가 갖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시청자라든지 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빨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피해냐고 하면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스텔라이브 방송 보는 시청자들이 아이리 칸나가 졸업했기 때문에 헤이비한테 구독자가 빨려나갔어요 라고 말하면 판사 입장에서 장난치냐고 한단 말이야. 증명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스텔라이브 입장에서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헤이비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쵸? 어쨌든 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법정 싸움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까지 가면 이거는 누가 이기든 간에 굉장히 꿀잼 사건이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멋대로 알린 건지 아니면 지금 헤이비의 소속사에 헤이비랑 김계란이랑 3Y가 홍보 기사를 낸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법정에 가잖아. 그러면 또 여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면은 팬덤에서 여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이비는 아이리 칸나로 활동했었는데 그 사실을 못 밝힌다는 게 너무 불쌍해 라면서 여론전 시작해가지고 그 여론을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이러면은 인권 침해라는 소리가 나와버린다니까. 어떤 법이든 간에 어떠한 계약이든 간에 인권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밝히지 않기로 계약하고 활동을 했던 간에 인권 나오기 시작하면서 진흙탕 싸움 되면 이거는 스텔라이브가 이기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진다 이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법정 싸움이 두려워가지고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대놓고 헤이비가 자기는 아이리 칸나로 활동했었다 이러면서 기사 내면서 홍보하면서 활동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헤이비랑 김계란이랑 3Y의 행동이 스텔라이브 강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괘씸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법정 싸움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단은 기사를 내리게 항의하고 3Y랑 김계란한테 공식적인 연락을 해가지고 헤이비는 아이리 칸나가 아니니까 언급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확실하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경고를 했는데 얘네들이 왜 못 밝히냐, 밝히는 건 자유다 이런 식으로 선빵 날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법정 가야지. 법정 가도 이길지 못 이길지 확신이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회사에 걸리잖아. 지키려면 싸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거다 이거죠. 어쨌든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저는 강 사장 응원합니다. 솔직히
기사에 대놓고 아이리 칸나가 헤비라고 쓰는 거는 선 넘은 거였어 진짜로. 이거는 내가 봐도 선 넘었어. 그런 건 나 같은 레카충이 나는 거고 공식 기사를 그렇게 내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버튜버 업계에 대한 버튜버 문화에 대한 존중이 없는 행동이야. 그렇죠? 저는 이 행동은 진짜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